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간 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 확대에 합의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을까 우려했던 이 건설업계에선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동해사업장의 초고압 직류송전 해적 케이블 전용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LS 마린솔루션을 인수한 후 해적 케이블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명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승환 계약 시 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간 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습니다. 전기차부터 내연기관차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전망인데요. 현대차는 이 공장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 있는 킹 압둘라 경제도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있는 제다로부터 약 100km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에 투자가 잇따르고 있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입주하는 등 중동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현대차가 이곳에 사우디 국부펀드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자동차 조립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분은 현대차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로 나눠 갖게 됩니다. 현대차가 중동 지역에서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우디 국부펀드와 전기차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합작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연산 5만 대 규모,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이 공장엔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지역 맞춤형 설비가 적용됩니다. 생산 제품의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사우디 합작 공장으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협력 분야 확대에 합의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자칫 피해를 입을까 우려했던 건설업계가 화색을 띄웠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린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인프라 플랜트 8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국가전략 비전 2030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 기리아, 홍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럼 하루 전 빈살만 왕세자와 가진 회담에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최대 건설 수주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럼이 열린 리야디 시내 사우디 내무부 청사를 현대건설이 지었던 점을 언급하며 건설, 인프라는 오랜 기간 양국의 주축 협력 분야로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외교 차원에서 G2G의 가장 끝단에 있는 대통령의 국빈으로 가는 거니까요. 사우디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프로젝트는 하나 약 675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하나 39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지지 선언과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팔레스타인 지지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얼어붙어 건설업계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통해 우려를 완전 해소하고 제2중동붐의 신호탄을 완벽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우리나라 해외 수주액은 올해 8월 기준 약 74억 1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 수주 비중에서 33.8%를 차지해 수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LS전선이 동해 사업장에 초고압 직류송전 해적 케이블 전용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LS 마린솔루션을 인수한 후 해적 케이블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LS전선 동해사업장. 172m, 63층 건물 높이의 수직 연속 압출 시스템 타워가 눈길을 끕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 건물에선 케이블을 수직으로 놓고 작업해 절연체를 고르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연 피복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생산된 케이블을 따라가 보니 1만 톤의 케이블을 적재할 수 있는 턴테이블이 나옵니다. 생산이 완료된 케이블은 턴테이블에서 따리를 튼 뱀처럼 말려 있다가 갱웨이로 불리는 연결로를 통해 동해항에 정박된 포설선 위에 턴테이블로 옮겨집니다. 동해항에 가보니 LS 마린솔루션의 8,000톤급 해적 케이블 포설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보유한 해적 케이블 포설선입니다. 이 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D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P 시스템을 탑재하면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정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은 지난 8월 인수한 LS 마린솔루션과 시너지를 내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LS전선은 생산, LS 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제조와 생산을 한 번에 수주하는 턴키 방식 수주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해상 풍력 시장에 이제 같이 진출하면서 시너지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완도 구간의 그 프로젝트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비금도 태양광 그 케이블 포설에도 참여할 거고요. LS전선은 기존에 수주한 전력이 있는 대만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로 해저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해상 풍력 단지 증가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는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네,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회사의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불안전 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와 회사 간 과당 경쟁 확산 지적은 지금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수빈 기자님 앞서 말한 내용들 승환 계약이라고 하던데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용어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승환 계약은 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인 GA 등 소속을 옮기게 될 경우 이전 고객들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선 보험 갈아타기 혹은 보험 리모델링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설계사 말에 전화로만 수락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손해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5년간 유지했던 보험은 중도 해약금이 상당히 커 실질적인 손해가 더 컸습니다. 또 같은 암보험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갈아탔는데 유방암과 자궁암 등 부담보가 없어져서 보험금을 타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갈아타기식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법에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당연히 부당승환 관련법은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승환으로 간주하고 승환기간 1개월, 6개월에 따라 제외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 승환 계약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서상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필 서명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면 부당 승환 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건데요. 보험 계약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계약서 내용도 굉장히 길어서 꼼꼼하게 일일이 확인해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담당 설계사가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거나 단순히 상품 갱신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은 이 보험업계에서 좀 문제 제기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자정 노력은 좀 없었습니까? 네, 업계에서 수차례 자정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는 GA 규모가 커지면서 더 심해지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연간 180만 건가량의 승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모집 경쟁이 업권 간 인력 빼가기로 이어졌고 과도한 인센티브가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을 빼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업권의 과당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제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피해 규모나 과실 정도가 큰 경우에는 설계사 개인의 업무 정지 혹은 등록 취소까지도 시킵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보험금융이라는 GA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요. 지난 3월에는 한화라이프랩과 키움 에셋플래너, 어센틱 금융그룹 등의 기관과 보험대리점, 보험 설계사들이 과태료와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삼성화재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총 52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해 과징금 6억 8,500만 원, 과태료 2억 8천만 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상황 들어보니까 소비자 피해도 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당국에서 내놓은 개선 방안에 이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계약정보 비교 안내 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의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도 조회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자가 설계자에게 보험 가입을 문의하면 보험사는 해당 고객이 기존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용정보원의 내용 조회를 요구합니다. 설계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 안내 확인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비교하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계약 범위도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가 3개군이어서 비교 안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20개군 상품 분류로 구체화해 안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비교 안내 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 내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부당승환 계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개선안까지 김수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키움증권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며 주가 전망이 어둡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건데요. 리스크 관리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이 23.9% 급락한 76,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수금 폭탄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은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5천억 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는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로써 4분기 적자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12만 3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SK증권은 키움증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한 만큼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수금 폭탄의 시발점은 낮은 증거금률입니다. 미수거래 증거금률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일 때 최대 한도를 정하는 현금 비율입니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가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영풍제재 증거금률이 100%였던 반면 키움증권의 증거금률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B2 허용 기준이 낮았던 키움증권 계좌를 시세 조종 창구로 활용한 겁니다. 키움증권이 작전 세력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풍제재의 주가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음에도 1년 새 약 12배가 치솟았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험 관리를 방치한 키움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림이 닭고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HMR 시장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40종에 가까운 신제품을 쏟아냈는데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본격적인 점유율 확장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하림이 가정간편식 HMR 사업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림은 2021년 10월 HMR 브랜드 더미식을 론칭했는데 3년 차인 올해만 총 38종의 신제품을 쏟아냈습니다. 올해 초 상온 국물 요리를 대거 출시하고 지난 3월 멜팅피스를 론칭해 튀김 카테고리를 강화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넣은 챔라면과 닭육수로 국물 맛을 낸 쌀라면도 올해 출시한 대표 제품들입니다. 이번 달엔 육즙만두를 출시해 냉동만두 카테고리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림은 식습관의 변화로 HMR 사업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판단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줄고요. 또 외식의 증가하는 식으로 식사에 대한 소비자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유명 맛집, 전문점, 그 이상의 퀄리티의 식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HMR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사료로 하림 펫푸드의 성장을 이끈 민동기 대표가 올해부터 하림 산업을 맡게 되면서 프리미엄 HMR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림 펫푸드는 출범 5년째인 2021년 10배의 매출 성장을 이뤘으며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민동기 하림산업 대표는 전략 상품인 어린이 전용 라면의 연내 출시를 예고하는 등 라인업 확장과 함께 본격적인 점유율 넓히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덕에 AI가 스스로 고객 상담을 하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AI 컨택센터를 구축해 자동 응답 서비스 거부감을 줄이고 대기 시간 단축에 나섰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단체미표소 위치 좀 알려주세요. 고객이 문의를 하자 AI 상담사가 질문을 파악하고 직접 답변을 합니다. 문의한 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돼 회사는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고객 경험과 자체 AI 기술력을 접목한 AI CC 서비스인 AI 상담사와 AI 상담 가이드를 선보였습니다. AI 상담사는 고객 문의를 AI가 직접 이해하고 음성으로 실시간 답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음성 ARS는 불필요한 안내를 듣거나 키패드를 지속 눌러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텍스트 변환, 의도 분석, 발화 등의 기술을 통해 ARS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겁니다. 고객은 이를 통해 영업시간, 매장 위치, 요금 안내 등 간단한 질문에 대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문의가 분산돼 상담원 연결 평균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원들의 편의도 크게 높였습니다. AI 상담 가이드는 AI가 통화 중인 상담원에게 고객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I가 필요한 키워드를 제시하면 상담원은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더 정확한 답변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센터뿐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롯데월드, 롯데온 등 롯데 계열사의 서비스 중인데 내년에는 AI 상담사 TM, 주소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접목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인천관광공사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늘고 있는 데다 중국이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만 15만 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인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차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상상 플랫폼이 대만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대만 천여생기 국제유한회사 임직원 500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겁니다. 여행객들은 월미도 등 인천의 대표 관광지를 돌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我们今天来韩国的仁川月尾岛实在是太美了，我们回台湾要大力的宣传、大力的宣导，让大家都喜欢韩国这个地方，实在太美了。你看四面环海，实在太漂亮了，实在太美了。谢谢。 이번 관광객 유치는 인천관광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세분화된 특수 목적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883 인천 맥강 파티와 WMI 세계 수학경시 대회 등으로 약 6천여 명의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인천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될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상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LG 헬로비전을 선정하고 사전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40년 전에 동물 창고로 활용했던 것을 상상 플랫폼으로 개조를 해서 시민품으로 돌려줬고 이것을 우리가 인천의 관광 메카로 육성하고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 누구나 한 번씩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상 플랫폼 1, 2층은 미디어 콘텐츠 전시관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디지털 미디어 아트와 각종 주제의 영상 콘텐츠 제작과 촬영, 상영이 가능한 복합 영상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셀트리온을 존속법인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주총 이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며 양사는 12월 28일 합병될 예정입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금융감독원에 출석했습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묻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 경기 침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아파트 단지 11곳 중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근 누락 단지는 총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LH는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강공사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보이겠고 아침에는 10도를 웃돌며 예년 이맘때 가을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고 흐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오후에 비가 온 후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2도, 춘천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조금 있다가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전주는 흐리겠습니다. 전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전북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